헬스장과 PT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요즘, 이 정도면 이제 헬스 기구들이 알아서 셀프 홍보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수많은 예비 창업자와 트레이너들이 이 경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듭니다. 혹시 나만의 근육 나라를 건설하겠다라는 의지 때문일까요? 아니면 운동도 잘하고 사업도 대박나서 주변에 멋지게 어필해보자 하는 야심일까요? 사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헬스와 피트니스 산업이 단순히 근육을 키우고 체지방을 줄이는 단계를 넘어 전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무슨 거창한 말이야 하실 수도 있지만 헬스 업계 안에는 화려한 스포라이트 뒤에 수많은 난관과 시행착오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필라테스, PT샵을 운영하며 수많은 대표님들을 만났습니다. 잘 나가던 그랑프리 선수 트레이너가 하루아침에 배업을 맡기도 했고, 반대로 작게 시작해 고객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 센터를 확장한 분도 봤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운명 같은 럭키 찬스의 개입이라기보다는 나름의 성공 DNA가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쌓으며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트레이너가 대박 나려면 단순히 운동 지식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왜 그렇게 확신하느냐고요? 창업 전 갖춰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고, 이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팔과 어깨가 장난이 아닌데 왜 회원님이 안 오지? 하는 상황에 부딪힐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은 생각조차 못했는데 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미 시장에는 다양한 PT샵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니 자신만의 확실한 무기가 없다면 활짝 열린 문 대신 열쇠 없이 잠겨져 있는 문을 두드리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면 왜 헬스장과 PT샵 창업이 자꾸 늘어나고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길래 라는 궁금증에 답을 어렴풋이나마 스스로 찾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공한 트레이너들은 당연하게도 단순히 운동 프로그램을 기계적으로 가르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마치 RPG 게임의 랭커처럼 고객과의 심리적 유대감, 치밀한 자기관리,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창의적 마인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요즘 이 운동 대세라더라 하는 식의 유행만 쫓다가 결국 한철 바짝 관심만 받고 사라진 트레이너들도 적지 않습니다. 즉, 성공 트레이너와 배고픈 트레이너의 갈림길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이미 창업하기 전부터 쌓아온 준비와 꾸준한 자기성장, 그리고 고객에게 보여주는 진정성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가진 강점은 뭘까? 이 업계에서 어떻게 하면 더 독보적인 캐릭터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고민에 대답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큰 방향, 그리고 놓쳐서는 안 될 3가지 핵심 특징에 대해 낱낱이 파헤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히 헬스장 오픈해보자 수준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고객들의 몸과 마음을 제대로 사로잡을 수 있는 전략적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또한 업계 선배 트레이너들의 다채로운 성공 및 실패 사례를 통해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기준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운동 잘하면 끝이지 라는 뻔한 생각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며 얻은 진 경험담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성공 로드맵을 그리시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밥을 좀 든다 정도로는 이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사실, 이미 많은 트레이너 선배님들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길을 따라가되 나만의 매력과 장점을 살려 도약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성공하는 트레이너들의 3가지 핵심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헬스장 창업이라는 결전의 무대를 앞두고 이 부분을 확실히 잡아야지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제대로 된 궤도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전문성의 지속적 강화입니다. 헬스 산업은 무슨 RPG 게임처럼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패치 공지사항을 읽으며 스킬트리를 조정해야 되는 곳입니다. 체질운동법, 영양학, 재활, 심리학 등 배우고 공부해야 할 영역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성공한 트레이너들은 자격증 하나 땄으니 이제 끝이 아니라 마치 레벨업 욕심이 끝이 없는 중학생들처럼 정기적인 세미나에 참여하고 새로운 트레이닝 기법을 공부합니다. 덕분에 그들의 고객은 늘 새로운 프로그램과 신선한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대 때부터 혼자 운동을 해가지고 나 이 정도 됐어 라고 자신만만했던 트레이너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얼굴도 반반하고 몸도 좋아서 꽤 잘 나갔지만 1, 2년 뒤 관리를 잘하고 더 많은 공부를 한 트레이너들이 입사하면서 이 트레이너의 고객들은 서서히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트레이너로 실력은 비슷하기 시작했지만 꾸준히 온라인 세미나도 듣고 새로운 교육에 관심이 많던 또 다른 트레이너는 더욱 탄탄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2년, 5년 장기 회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게임으로 치면 끊임없이 패치 공지를 읽으며 자기 캐릭터를 업그레이드한 셈입니다. 그래서 창업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헬스 업계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자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학습과 공부가 힘들고 귀찮더라도 이걸 꾸준히 해낼 자신이 있는가입니다. 거창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질문은 솔직하게 답하지 못하면 뒤늦게 업데이트 지연으로 경쟁자들에게 뒤처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과의 깊이 있는 소통 및 신뢰 형성 능력입니다. 나는 남들답게 시원시원하게 말해서 문제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배우님이라는 분들은 실제로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20, 30대는 물론이고 그보다 훨씬 폭넓은 연령층이 고객으로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프로페셔널 이미지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운동 동작만 잘 가르치는 것과 그 고객이 운동을 통해 진정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지와 관심을 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트레이너가 있었습니다. 오직 자기 운동 실력만 믿고 고객들과 군대 조교 같은 스파르타식 관계만 유지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남자의 근성, 느낌이 있어 보이지만 곧 지치는 회원님들이 속출했고 저 트레이너는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반면 다른 선생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도 고객의 작은 변화에도 솔직하고 열정적인 칭찬을 아끼지 않는 공감 스킬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고객님들의 충성도에 직결되며 트레이너의 센터에는 어느새 지인 추천이 넘치는 단골 고객님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고객이 운동을 힘들어하거나 포기하려는 순간에도 그들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소통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포 애프터 사진만 봐도 의지가 활활 타올라요 하는 반면에 또 다른 회원님은 너무 자세히 간섭받으면 부담스러워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 고객이 어떤 스타일인지 또 그 스타일에 맞춰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가 탁월한 트레이너의 두 번째 핵심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헬스 업계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이 마케팅입니다. 사실 트레이너에게 필요한 마케팅 역량은 뜬구름 잡는 소리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나는 뭔가 운동으로 말한다 라는 멋진 사고방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즘 세상은 말하긴 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고민해야만 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공한 트레이너들은 운동 실력은 기본이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회원님들과 적극 소통을 하면서 자신만의 브랜딩을 구축합니다. 20, 30대 고객님들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를 뒤져가며 어디가 요즘 괜찮은 곳인지를 찾는 경우가 많으니 이들을 공략하려면 SNS 마케팅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광고 예산만 때려 넣는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타겟층의 관심사를 분석해 그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내야 하죠. 예를 들어 한 트레이너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SNS를 적절히 활용해서 운동 전후 모습을 담은 운동 성장기 같은 콘텐츠를 꾸준히 올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눈에 띄는 변화, 그리고 사진, 고객님들의 솔직한 후기, 그리고 웃으면서도 유익한 운동 팁을 결합해서 올려놓으니 어느새 조회수가 폭발하고 여긴 꼭 가보고 싶다는 반응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그의 PT샵은 입소문을 타고 고객들이 몰려들었죠. 반대로 다른 트레이너는 나 몸이 곧 마케팅이야 라고 믿고 SNS를 거의 하지 않았었는데 주변의 센터들은 각종 이벤트와 온라인 홍보로 인지도를 올리는 사이 점점 뒤처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흔히 헬스 트레이너는 운동 실력이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실력만 있다고 자동으로 고객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홍보하고 고객에게 공감 포인트를 제시하며 그들의 피드백을 비즈니스 개선에 반영하는 과정을 게을리한다고 하면 아무리 운동 프로그램이 훌륭해도 관심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마케팅 어렵다니까 난 SNS 체질이 아닌걸 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창업 전에 체계적인 마케팅 교육이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브랜드 정체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홍보 채널을 선정해야 됩니다. 모든 SNS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몇 개의 채널에 집중해 고퀄리티 컨텐츠를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반응을 체크하며 끊임없이 방향을 수정해 나가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의 확립이 있을 때까지 스포츠 경기처럼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번째 특징의 마케팅 역량은 내가 무엇을 왜 잘하는지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고객들을 브랜드 찐팬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면 정작 고객 확보에 실패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처럼 성공하는 트레이너들은 결코 운동 지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전문성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며 고객을 깊이 이해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마지막으로는 창의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갑니다. 이 원칙들은 실제 현장에서 숱한 시행착오 끝에 검증된 것들이며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비 창업자라면 지금 이 영상에서 제시한 세 가지 기준을 자기 점검표로 삼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이 정도 매출이면 PT샵 차려도 되겠는데 라고 쉽게 생각하다가는 예상치 못한 커브볼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느 한 부분에서 스스로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공부나 투자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해야 합니다. 마음만 앞서 창업부터 해보자 했다가 나중에 어차피 장사라는 게 쉽지 않네 라는 후회만 남기고 싶진 않으실 테니까요.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위해서 식단 관리부터 꾸준한 운동 그리고 휴식이 필수인 것처럼 트레이너들의 역량도 정기적인 관점에서 쌓아 올려야만 합니다. 테크닉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지 라는 단순한 발상에서 벗어나 세미나나 워크숍을 통해 이론을 보강하고 고객 피드백을 통해 실전을 다듬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트레이너는 없지만 완벽에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헬스나 피트니스를 시작할 때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출발하듯이 창업이라는 도전도 어차피 할 거면 최대치로 준비해보자 라는 자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자신의 트레이닝 스킬에만 의존하는 일반 트레이너가 아니라 전문성, 소통 능력, 그리고 마케팅 역량까지 갖춘 멀티플레이어 트레이너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멀티플레이어가 되면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야, 니 센터 짱이야. 이 지역 다 씹어먹네. 라는 반응이 터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20대, 30대 트레이너 여러분들께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더 드리려고 합니다. 저 역시 10년 넘게 헬스와 피트니스 업계에 몸담으며 트레이너로서 또 창업자로서 많은 도전과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동네 헬스장에서 시작했는데 과연 나도 대박을 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밤잠 설치던 날들이 아직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두 번의 실패나 좌절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사람에게만 그 문이 열리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요즘 헬스 업계는 마치 매 시즌 신작 캐릭터가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다른 트레이너들과 달라, 특별해 라고 안심하기엔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어떤 고객들은 교과서적인 정석을 좋아하고 또 다른 고객들은 힙한 새로운 트렌드나 색다른 프로그램을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 능력과 세 번째 특징에서 강조드렸던 마케팅 감각이 더욱 중요해지는 거죠. 훌륭한 운동 지식과 프로그램도 결국 어떻게 알려지고 어떻게 입소문이 퍼지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됩니다. 창업 초기에는 마케팅 예산도 모자라기가 쉽고 여러 가지 실행 계획에 삐걱거릴 때도 많습니다. 저 역시 우리 센터 홍보는 어쩌지 하며 머리를 싸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습니다. 마케팅은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내 열정과 브랜드 철학을 고객에게 즐겁게 전달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초기에는 네이버 플레이스나 블로그 관리가 번거롭고 어려워 보이더라도 실제로 해보면 내 색깔은 이런 거구나를 발견하는 재미도 있고 고객 반응을 직접 확인하는 성취감도 큽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일을 사랑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20, 30대 트레이너라면 적어도 지금의 에너지와 열정이 더 커지면 커졌지 쉽게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목표와 책임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지칠 때도 오고 현실적으로 생계가 괜찮을까라는 고민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초심을 잊지 않는 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운동을 시작하게 만든 그 열정,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과 자신감을 선물해주고 싶다는 바람이 있다면 어떠한 난관도 헤쳐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실패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고 성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창업에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서서 성공한 트레이너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그 실패 속에서 나는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를 깨닫고 이를 극복해내더라고요. 세상이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도전도 당연히 완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전 속에서 얻는 값지 교훈들이야말로 앞으로의 비즈니스를 더욱 단단히 만들어주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글과 영상을 통해 얻는 아이디어와 동기가 곧바로 현실의 근육처럼 눈앞에 드러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창업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담하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한다면 2년, 3년 뒤에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건 분명 알게 되겠지만 동시에 꾸준한 학습과 마케팅 그리고 고객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정말 큰 힘을 발휘하는구나 라는 걸 더 깊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치열한 헬스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 길 위에서 맞이하게 될 성취감은 분명히 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감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더 강하고 더 유연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미있고 실용적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단백질 보충제 이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부디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성장하시고 여러분들만의 근육질 로드맵을 완성해 가시길 응원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